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조패가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로써 2월달 마지막 달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선조패 여러분들 제가 오늘 증시의 흐름세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소통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선조패 여러분들 일단 오늘 이제 월요일 주식시장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영상을 매일매일 이제 저녁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의 흐름세는 거의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 대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 흐름세가 썩 좋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제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였죠. 이 두 나라 간의 지금 이제 전쟁 사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게 좀 나타나다 보니 세계 글로벌 증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주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좀 이제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선조패자분들 한번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늘 28일이죠.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핵 위협을 좀 하고 있다 라고 좀 소식이 나옴에 따라 그 이유는 바로 위에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접경 지역의 핵무기급, 그러니까 진공폭탄이라고 합니다. 진공폭탄이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폭탄이거든요. 제가 어떠한 폭탄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 진공폭탄을 이제 발사대에 배치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폭탄은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금지한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무섭길래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오늘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접경 지역, 그러니까 벨라루스 이 지역에서 좀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표단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적인 이유로 좀 예정보다는 하루가 좀 늦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는 회담을 앞둔 상태이지만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은 밝혔고요. 실제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핵 억지력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제 TV 연설에 따라 핵무기를 관장하는 핵 억지력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어떻게 보면 지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진 이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 그러니까 벨고로드 지역에다가 좀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공폭탄은 로켓 발사대로 TOS-1A로 좀 이제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진공폭탄이라고 불리는 열압력탄은 재래식 폭격제 대신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탄두에 넣어가지고 목표물에 배출이 되게 되면은 산소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발 당시의 고열과 고압으로 인해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서 죽이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무기이죠. 그래서 이제 폭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임으로써 추가 인명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답답하네요. 이야기 들을수록. 어쨌거나 이제 진공폭탄은 이제 방사능 없는 이제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 국가가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 이 폭탄을 일단은 러시아가 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어떠느냐? 국민들, 네, 러시아인이라 미안해요. 요거 보고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서 반전 시위 참여한 러시아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제 산타모니카에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시위에서 현재 이제 딸과 함께 요렇게 러시아인이라서 미안해요. 이렇게 전쟁에 반대합니다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서 이렇게 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금 시위가 상당히 크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2개국의 32개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남성분이 팻말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전쟁은 안 된다 라고 이제 포스터를 쓴 이제 남성이 이제 전쟁 반대 시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전부 다 러시아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국서 나흘째 반전 시위로 인해서 이 시위를 하니까 체포를 또 해갑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전쟁을 하는 거지 좀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전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매일 이제 수백 명씩 경찰에 체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푸틴도 엄벌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스크바 거리를 비롯해 전국 도시에 피켓을 들고 도심을 행진하며 평화를 촉구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의 전쟁 시작 발표 직후에도 시작된 한 온라인 국민청원에서도 무려 나흘 동안 93만 명, 무려 이제 93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서 전쟁하지 말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지지가 결집한 청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정부, 특히 저는 푸틴 대통령이 좀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무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제 채널은 이제 주식 채널이니까 다시 좀 넘어와서요. 그래서 오늘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71,300원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로 인해서 좀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는 거의 뭐 일주일 넘게 매수를 함으로써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초평가자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야 한들 제가 3종 불패라는 별칭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그래서 ETF 종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타이거 S&P 500, 타이거 이제 S&P 이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저는 이러한 종목들에 지금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표자분들, 저금리 시대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죠. 몰빵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번 조금이라도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함으로써 한번 복리 효과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줍줍을 하되 몰빵을 해서 주기보다는 고정식, 그러니까 적립식 방식으로 매달 얼마씩 이제 주가가 얼마이든지 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날 매수를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언제 사든 간에 꾸준히 매수를 하면은 이 주식 투자 방식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전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그에 합당하지 않죠. 훨씬 더 큰 메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지 돈을 이제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물가 상승률도 거의 뭐 2.5%에서 2.7%까지 막 올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치킨값, 치킨이라든지 아니면은 짜장면 이러한 한 그릇도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을 맞추려면 우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주식 투자로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가는 것보다 넘을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이 훗날 행복으로 가져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쪼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절약 정신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항상 절약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나의 삶의 가치도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병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